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품토익 라이언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명품토익 우리 교재 750번하고 900번에서 이 짝꿍어휘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짝꿍어휘. 이 짝꿍어휘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자체교재에서 우리 이 내용이 정말 엄청나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제가 이제 여기서 꼭 필기하는 것들은 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짝꿍어휘 교재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오케이? 이 내용에서 이제 3페이지 피면서 좀 중요한 거 같이 가도록 할게요. 짝꿍어휘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선 토익은 이제 RC가, 물론 LRC 다 중요합니다. 다 점수 배점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RC는 점수가 토익 점수는 이게 상대평가죠. 그쵸? 보편적으로 LC는 좀 그 후하고 점수가, RC는 좀 약간 박하죠. 그런데 그 박하는 또 결정적인 이유에서 점수가 확 떨어지게 만들게끔 하는 것이, 토익은 편입영어하고 탭스영어하고는 좀 완전 별개가, 단어가 대놓고 어려운 단어가 그렇게 없어요. 상황이 비즈니스 영어상에서 딱 정해진 맥락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쓰이는 언어고 눈에 많이 익숙한 단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제 RC, 문법어휘, 독해 이런 게 나오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문법 문제라는 건 이제 품사 문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한 단어 가지고 장난질하는 문제. 이제 RC Part 5 같은 경우는 그것이 서론 문제인데, 서론 문제 중에서 옛날에는 한 15문제에서 18개 정도 이렇게 반절 이상 나왔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이 서론 문제 중에서 파트 5만 순수하게 얘기하면 서론 문제 중에서 이제 한 8개 바운더리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8개 바운더리로 나오는 것도 거의 토익에서 품사 문제는 거의 1, 2초 문제에, 예를 들면은 소유격 다음에 명사구면서 히즈 북, 히즈 정답, 요 정도 기초 문법이 어느 정도 된다는 조건 하에서 웬만하면 거의 3분의 2가 풀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품사 문제에서도 어휘랑 연관돼 가지고 어떤 구문이랑 연관돼서 그런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난이도가 중급 이상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은 거의 그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 어휘인데, 그 어휘를 대부분 친구들이 단어장을 암기할 때 어떤 단어 모함기, 어떤 단어 모함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어카운트 하면은 계정이란 뜻으로 기억합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명사, name이란 단어, 이름, 그럼 name, 그러면은 그것이 이름이라는 명사만 알겠습니까? 동사도 있죠. 어떤 이름을 정하다, 명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대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어휘가 다른 품사로 물어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뜻이 토익에서는 다른 뜻으로 혹은 다른 품사로 물어봤을 때, 자, 요거 요새 토익의 트렌드인데, 그나마 반가운 거는 또 나오는 것만 나오고 있어요. 악착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로 A, B, C, D가 빈칸에 들어갔을 때 다 이렇게 알맞게 전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정답이 요것만 되는지, 결정적으로 단어 뜻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말 자체가 대단히 좀 부드러워요. 그쵸? 되게 소프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일본 문제는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대단히 좀 우리 입장에서 문제를 딱 어떤 답을 고를 때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자, 단어의 뜻을 결정적으로 정확한 뜻을 알고 들어가면은 솔직히 덩어리 문제, 덩어리 표현, 짝꿍어휘 이런 거를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토익 시험은 단타로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떤 공인시험을 목적으로 같이, 혹은 어떤 시험 대비 피트미트 로스쿨 편입이라는 맥락과 같이,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토익 점수를 제출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짝꿍어휘가 필요한 거는 그런 것을 RC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RC뿐만 아니라 LC로 들어갈 때, 비즈니스 상황에서 토익 시험의 문제로 나올 때, 대단히 이거를 알고 들어가면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아주 단타로 문제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맥락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짝꿍어휘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표현들을 수록한 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입니다. 9월달에 10월달에 혹은 공부할 때, 특히 정말 단타로 공부할 때 0순위로 잡아야 될 것이 이 짝꿍어예요.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되셔야 됩니다. 암기를 조건은 뭐냐면은, 이 암기 조건은 그냥 씹어먹을 정도예요. 때로는 무식한 게 나아요. 어떻게 암기하냐면은 그냥 하루에 한 장 혹은 두 장씩, 제일 좋은 건 하루에 3장, 아침에 한 장, 저녁에, 점심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그거 자체를 통으로 암기하세요. 완벽하게. 그냥 이번 달이 기말고사 시험인데, 기말고사가 3학점짜리인데, 대학생 같은 경우 이게 3학점짜리인데 전필이야. 근데 당장 내일 시험이야. 이거 안 하면은 졸업 못해. 이러한 마인드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이제 느낌이 학쓰나미처럼 오죠.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와중에서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를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셨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3페이지 바탕으로 같이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명사 플러스 2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 플러스 2. 오케이? 명사 플러스 2로 되어 있는 거. 거의 매월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할 것은 그 expansion이라는 단어 있죠. expansion into 하면은 어디로의 확장이라는 뜻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또 어떤 시장의 진출이라는 뜻으로도 같이 알고 들어갈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뭐의 진출 반드시 기억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번외로 또 거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expand라는 단어를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expand는 일반은 무엇을 확장하다, 확대하다, 그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타동사로 expand the building 하면은 expand the building, 그럼 빌딩을 확장하다, 타동사로. 그 다음에 이제 expand A into B 하면은 항상 동사를 먼저 또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뭐로 또 진출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또 뭐가 냐면 expand on 하면은 expand 뜻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또 여러 가지 뜻이지만 이게 부연 설명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들어오면 되겠다. 덤으로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쪽 오른쪽 아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contribution 2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2는 전치사 2예요.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뭐뭐에의, 뭐뭐에의, 뭐뭐로, 뭐뭐에의 공헌, 기억. 같이 꼭 기억을 하고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조금 이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기왕 아는 김에 동사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항상 암기는 동사부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contribute to ing, 뭐뭐에 공헌하다. 그 다음에 기왕 기억하시는 거 여기다가 부사 하나 넣어가지고 contribute greatly to ing, 뭐뭐에 상당히 공헌하다. 같이 꼭 기억을 하고 들어올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기억한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objection to가 있어요. 뭐뭐로의 반대가 있습니다. 역시 동사 암기해야 되겠죠. object to ing 반대하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 먼저 그 맨 위를 보게 되면은 왼쪽 위에 proximity to가 있습니다. proximity to.
뭐뭐에 대한 근접성. 자, 이거 좀 빼가지고 토익에서 어디에 편리하게 위치하다. 뭐뭐에 대한 근접성. 어디에 인접한. 이 세 개를 묶어서 제 표현으로 정말 잘 나오는데 토익에서는 제가 청기누설반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지만 토요반, 청기누설반에서 얘기하지만은 토익은 절대 모든 위치가 다 가깝게 있거나 근처에 다 있죠. 정말 약속해 나는 것처럼. 만약에 독해 지문에 이게 나오면은 보기에 정답으로 이게 나온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표현을 같이 좀 정리를 해서 못못에 대한 근접성으로 이렇게 또 같이 갖고요. 못못에 인접한 영어로 딱 들어가면은 adjacent to가 있어요. 그리고 어휘는 다 이렇게 묶어서 암기하는데 어디에 편리하게 위치하다. B 부사 하나 지금 적고 located at in 장소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에 편리하게라고 들어가는 conveniently 편리하게. 그 다음에 어디에 이상적으로 ideally 이상적으로. 그 다음에 어디에 적합하게 agreeably 그렇죠? 적합하게 적당하게 같이 그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centrally 어디에 또 중심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deally 뜻은 여기서는 이제 이상적으로 있다라는 맥락도 있지만은 이게 1번이 ideally가 기한 기억한 김에 이상적으로라는 뜻도 있고 2번 뜻이 뭐냐면은 원래란 뜻입니다. 알겠죠? 원래.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우선 이렇게 같이 기억하세요. 그럼 어디에 편리하게 이상적으로 적당하게 중심적으로 위치하다가 어디에 대한 근접성으로 이렇게 또 제 표현으로 못못에 대한 인접함 이런 뜻으로 정말 제 표현을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명사 플러스 4예요. 자, 명사 플러스 4 demand for 뭐뭇에 대한 수요. 기한 기억한 김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 in demand 수요가 많은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그 다음 5쪽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가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좀 중간에 내려가서요. reputatio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상환 아래 그 명성 아래 reputation 무슨 적을게요. 이건 명성이죠. 그치? reputation for나 as 뭐뭇에 대한 명성. 그 다음에 그 reimburse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밑줄하시기 바랍니다. reimbursement for 하면은 뭐뭇에 대한 상환. 밑줄하시고 요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뭇으로서의 우리가 평판이라고 들어갔을 때 명성 평판을 얻다, 쌓다. 우선은 build 무엇을 쌓다, 얻다, earn. 그 다음에 gain 이거 넣은 다음에 플러스 solid 굳건한 reputation 명성 평판을 쌓다, 얻다.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강 같이 한번 가도록 할게요. 2강입니다. 2강에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먼저 이번에는 명사 오브로 들어가는 것들 이제 기타 뭐랑 같이 좀 이제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자마자 별표하시길 바라고 지금 하는 건 다 중요하니까 빵꾸
플러스 빵꾸 그 다음에 오브 복수명사 이렇게 기억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 합쳐서 각각의 형용사 이제 적어 드릴 거고 각각의 명사 이제 적어 드릴 건데 뜻은 다 다르지만 이거 다 묶어서 복수명사 하면은 뜻 제가 전부 다 이게 다양한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많이 다양한 예를 들면은 포괄적인이라는 뜻으로 comprehensive 포괄적인 좀 이걸 빼가지고 포괄적인 그 다음에 뭐 동의어 extensive 그 다음에 full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diverse 다양한 그 다음에 wide 넓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들어갈 것이 뭐 variety 그 다음에 뭐 selection array assortment 다 군집이라는 뜻입니다. allotment 그렇죠? 그래서 묶어서 다양한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정말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왼쪽에 be courtesy of 무엇에 우리가 호의로 예의상 그래서 이거 같이 호의하다 예의를 우리가 베풀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courtesy of 자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은요 이 오른쪽 아래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호의 뭔가 예절을 베풀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들어가면은 cultiv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ultivation of network 하면은 구축 함양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같이 묶어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래 오른쪽 가장 아래 delegation of officials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적을게요. 일부러 이 대표단 사실 이제 900번하고 750번의 delegation이라는 뜻, delegate 뜻이 사실 여러 개로 제가 또 묶어서 설명을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또 기억하시고 넘기도록 할게요. 8페이지. 먼저 뭐뭇에 대한 처리에서 disposal이 있는데 disposal of에서 자 이것도 묶어서 같이 기억하세요. of에서 뭐뭐의 처리. 먼저 이 동사도 좀 되게 좀 잘 나오는데요. dispose of 뭐뭐를 처리하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상황을 그냥 없애는 거예요. 자, 그래서 discard, get rid of, remove 전부 다 같이 기억하면 되겠다. 됐나요? dispose of, discard, get rid of, remove. 그 다음에 eliminate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제거하다, 처리하다. 무엇을 처리하다, 제거하다, 없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 중요하니까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얘도 되게 중요한데요. 뭐뭇의 목적인데요. objective 앞에 제가 덜을 하나 좀 적도록 할게요. D objective of 그 다음에 program 이렇게 적었죠. 그 다음에 the aim the goal 묶어서 플러스 is to까지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뭐이다. 이렇게
이집트는 그러니까 그 should랑 will의 약간 그 중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상황이 어느 목표가 있고 그것이 쭉 이제 어느 정도 가야만 하는 거예요. 당위성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그래서 그 태생 자체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다야. 그러니까 요것이 조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이제 토익 시험에서 요거를 이제 많이 물어봐요. 요거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이렇게 덩어리를 암기하는 이유는 이 어휘 문제를 딱 물어봤을 때 이 어휘 말고 다른 어휘가 되게 좀 답일 것 같은 말이 되는 보기가 쫙 다 나와 버렸어. 근데 이게 몇 번이 나왔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암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맨 위를 보게 되면요, 확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영수 확인에서 그 제가 receipt of order에서요, 이것도 뺄게. receipt of order. 그래서 우리가 주문에 대한 영수인데 얘를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영수증을 확인하다 따로 뺄게. 그래서 acknowledge 따로 적으세요. acknowledge the receipt of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요거의 동의어를 또 confirm 얘를 좀 적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을 확인하다. 어떤 영수증? 주문 영수증을 확인하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용이 거기 없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영감의 원천. 이거는 좀 밑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source of inspiration. 영감의 원천. 같이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말 잘 나오니까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강을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3강. 3강에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명사 플러스 이번에는 in이에요. 명사 플러스 in으로 되어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뭐뭐에의 증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셀을 봤다라고 했지, 그치? acceleration, 그쵸? 이것이 그 우리가 플러스 in에서 사실 증감의 in이라서 increase in, hike in 다 가능해요. 증감의 in, 감소의 in도 있겠죠. 그럼 저기다가 또 부연 설명해서 적으면은 뭐 decrease in 가능하죠? 뭐 fall in, decline in 다 가능하니까 이것도 잡아주시면 되겠다. 거기 내용이 없으니까 꼭 이렇게 추가적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뭐의 진로, 발전, 진보, 그쵸? 발전 말이 잘못 나와. 진로 발전해가지고 우선 진보 발전해서 어드밴스 인 해가지고요. 같이 이거 근래 시험에도 나왔고 몇 번 나왔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C쪽을 보게 되면은 뭐뭐의 전문 지식이란 뜻이 있는데 우리가 expertise in 이런 맥락이 돼요. 그렇지? 그리고 동사로 딱 들어가면은 뭐뭐를 전문하다. 더 이제 적을게요. major in 무엇을 또 전공하다. 이게 이제 비슷한 단어 위에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응? 우리 그 정도 이제 인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강 한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4강. 4강 같은 경우는 이제 12페이지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명사 플러스 덩어리로 on으로 들어가는 것들 한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전치사 on은요, 이제 요것도 같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직독직해에서 들어간다면은 만약에 이제 in으로 들어갔을 때는 토익에 전반적으로 뭐뭇에 있어서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세요. 직독직해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사 on 같은 경우는 전치사 on은요 뭐뭇에 대하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화살 관역이 쫙 있으면은 그 정가운데가 전치사 o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다가 영어로 뭐죠? focus on, concentrate on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대하여가 화살 관역이 있으면 그 두리뭉실한 것이 자 about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서 about이 약 몇 시일 때 about
몇 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들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대화로 좀 이제 많이 나오고 꼭 기억할 것이 우선은 시작하자마자 impact on, 아니 effect, impact보다 effect, 뭐 impact, 뭐뭇에 대한 영향 같이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 on하고 about하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on하고 about하고 제가 좀 이거 좀 구분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거, 뭐뭇에 대한 문의들 해가지고 inquiries about, 그 다음에 concerns about, questions about 이렇게 묶어서 같이 꼭 기억하세요.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12쪽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쪽을 보시게 되면은 13쪽에서 우리가 뭐뭇에 대한 세금에서 tax on, 뭐뭇에 대한 세금 같이 꼭 묶어서 기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명사 플러스 with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뭐와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와의, 뭐뭐의 라고, 뭐뭇에 있어서, 뭐뭐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우선 뭐냐면은 근래 많이 나왔던 것은 뭐뭇의 친숙함이란 뜻으로 familiarity 여기다 적을게요. familiarity with, 뭐뭇에 대한 친숙함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뭐와의 문제에서 problem with 같이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뭐와의 협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agreement with 기억하세요. 5강 같이 가도록 합니다. 자,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명사 플러스 전치사로 5만 가지로 또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거 이제 한번 같이 좀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걸로 들어가냐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그 다음에 전치사로 해서 토익에서 엄청나게 잘 나와서 사실 품사 문제로 나올 때 전치사와 전치사 사이에 명사 들어가서 전명전 이렇게 암기를 또 하는데 중요한 표현으로 집톡짓기 좀 도움이 되고자 뭐 이런 것도 같이 알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번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뭐뭇에 대한 준비에서 in preparation for 뭐뭇에 대한 준비 이거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뭇에 우리가 준수하여 얘도 엄청나게 잘 나오죠. 그래서 in compliance with, in observance of, 그 다음에 뭐 in 우리가 accordance with, 그쵸? 이런 거 기억하죠. in compliance 뭐뭇에 대한 준수하여, 뭐뭇에 따라서 준수하여. 보통 인간이 만든 웬간한 법칙거리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contract 계약에 따라서, 계약 묶어서 적어줘야 돼요. 알겠죠? 계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또 provision 규정에 따라서, 알겠죠? 규정에 따라서. 이런 거 policy 정책에 따라서 같이 꼭 묶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뭇에 우리가 준수하다 동사도 좀 랜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묶을게요. comply with, adhere to, abide by, 그 다음에 conform to, 그 다음에 obey, 그 다음에 follow, 플러스 그 다음에 더 하나 잡아주고 역시 contract 계약, 그 다음에 provision 규정, 그 다음에 policy 정책 같이 묶어서 또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치사와 전치사 사이 명사 들어가는 명령에서 전명전 그 품사 문제도 기억하고 계속
뭐뭇에 대해 감사해요. in appreciation of 뭐뭇에 대해 감사해요. 뭐뭇에 감사해요. 이렇게 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뭐와 함께라는 맥락으로 in conjunction with 뭐뭐와 함께 같이 꼭 기억을 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n combination with 같은 맥락으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래 나왔죠? 뭐뭇에 인정하여 in recognition of 뭐뭇에 인정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강 같이 가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뭐 1강부터 5강까지 한 건 뭐냐면은 명사 더하기 전치사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전치사와 전치사 사이에 명사 들어가서 전치사, 명사, 전치사로 한 덩어리 이렇게 우리 지금 한 겁니다. 대단히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했으니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6강부터 들어갈 거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들어가는 건데 얘는 태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니까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겠지. 그래서 6강은 자체가 다 물표. 자, 먼저 또 중요한 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검사에서 밑줄 한번 해볼까요? annual inspection 또 잡아주시고 annual inspection 그래서 연간 검사 같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제안서에서 detailed 우리가 proposal 했죠. 그쵸? 상세한 제안서 그리고 여기다가 아래다가 detailed description 상세한 설명 같이 꼭 묶어서 기억하세요. 분사형용사에서 이렇게 딱 들어갔던 거 나중에 또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딱 묶어서 알고 들으면 좋겠다. 그 다음 우호적 관행 friendly 바로 practice 우호적 관행 여러분들 그 practice 하면은 실전 연습이라는 뜻으로만 기억하면 절대 안 돼요. 이 practice는 그대가 자기 자신을 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은 또 번외로 들어가면은요 private practice 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전하는 것에 대한 그 파생돼서 전문가가 일하는 또 공간으로 돼요. private practice는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은 이 웬만한 사자 들어가는 웬만한 그 회사를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개인 병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개인 변호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병원.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사실 그래서 private practice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practice의 의미가 뭘까요? 해서 정답이 클리닉. 클리닉에 나와서 정답으로 practice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알고 들어오면 돼. 그러면은 그대들이 알고 있는 그 practice가 나는 연습이란 뜻으로만 계속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독해 지문상에서 이게 클리닉에 개인 병원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걸 아냐 문제가 바로 토익 문제예요. 우리가 눈에 많이 익숙한 뜻을 전혀 다른 뜻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를 덩어리로 반드시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은 관행이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고 들어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뒷문으로 들어가서 뒷문 rear 우리가 entrance back entrance죠. 그쵸? back entrance 묶어서 같이 알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또 몇 쪽으로 갈 거냐면은 18쪽에서요. 좀 중요한 게 보이는데요. 이 welcome audition이 있어요. welcome audition. 우리가 환영받는 사람, 어떤 물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뭐 브로셔 보게 되면은 뭐 신입 그 어떤 회원이 이제 뭔가 브로셔 받을 때 welcome audition 해가지고 뭔가 또 받을 때 그거는 뭐 audition 뜻이 뭐 우리가 추가란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환영받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에 띄어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멤버가 또 정답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잘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19쪽 같이 한번 가도록 할까요?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에서 allergic reaction 이것도 한번 적도록 할게요. reaction 알레르기 반응. 그렇죠? reaction 반응 기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요금에서 basic fare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금만 좀 내려가도록 할게요. 지금 형용사 플러스 명사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여기는 다 기억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럼 대대적인 복구란 뜻이 있는데 대대적인 복구로 우리가 extensive restoration 대대적인 복구 요거 동의어 comprehensive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도록 할까요? 이거 comprehensible은 이해할 수 있는 이란 뜻으로 understandable 이것도 기양 적는 김에 다 함께 암기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은 19쪽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중요 요소에서 key factor, main factor 이렇게 factor 묶어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들어간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19쪽 오른쪽을 볼게요. 아이고, 잠재적 지원자. 참 중요하죠? 잠재적 지원자. 우리가 potential 대신에 potential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적긴 할게 applicant 우리가 잠재적인 유의어 다 적을게요. 잠재적인 유망한 가능한 우선 prospective promising 그렇죠? 이런 거 묶어서 potential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prospective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applicant 나왔으니까 applicant 적을게요. member 잠재적인 유망한 가능한 바로 지원자 그 다음에 회원 조금 주의할 건 뭐냐면은 prospective하고 perspective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perspective는 관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iewpoint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기항 적는 거 전부 다 같이 암기하시면 되겠다. 지금 요 내용은 지금 여러분 그 교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적으로 좀 적으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격렬한 반응이라는 맥락에서 격렬한 반응 severe reaction 격렬한 반응에서 severe weather도 한번 적어줄까요? 그러면 격렬한 날씨가 이건 나쁜 날씨야. 그렇죠? 나쁜 날씨.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빼면은 severe weather 하면은 여기 여러분들 inclement weather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나쁜 날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until further notice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것도 같이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강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7강 21쪽을 딱 보시게 되면은 21쪽에서 설치 설명서에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7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갈 때 제일 난해한 게 뭐냐면은 복합명사예요. 명사 플러스 명사. 그렇죠? 이 명사 플러스 명사가 대단히 우선 모르면은 그냥 틀릴만한 이유가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앞에 만약에 뭐니까 어떤 동사가 있다 쳐. 동사가 있었는데 동사 무엇을 하다라고 들어. 이거 뭐 우리가 900반에서 RC 750반에서 RC도 진행하고 제가 청년수업반에서 한번 딱 정리해 주는데 간단한 얘기를 들으면은 무엇을 하다라고 들어가서 요거 딱 물어보고 딱 여기서 어떤 명사가 나왔다 치자. 예를 들면은 개인 워크숍을 진행을 참석하다 라고 들어갔을 때 무엇을 참석하다가 attend가 나왔다 쳐요.
지금 여러분들 21쪽 딱 문제 보이죠? 그렇죠? 21쪽 보면은 attend 무엇을 참석하다야. 그럼 당연히 무엇을 참석하다니까 빈칸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목적어가 들어가는 그 맥락에 지금 빵꾸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워크숍이 나왔다 쳐. 워크숍. 그러면은 여기에 당연히 무엇이 정답으로 나와야 되냐면은 이거 자체가 목적으로 해가지고 명사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맥락으로 물어보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의미가 형용사 같이 생긴 것이라든지 분사형용사라든지 들어가가지고 정답으로 들어가도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가산명사, 복수명,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형용사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막 되게 막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 장소에 가면은 대단히 이게 긴장돼가지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덩어리로 암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면 좀 편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암기를 먼저 한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오락욕구라는 그런 맥락에서 오락욕구에 지금 거기 굵은 것이 되어 있는데 entertaining needs 그쵸? 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쉬어 보이죠? 그쵸? 우리가 뭐 아침 시간 쉬는 시간에서 morning break 이렇게 또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단어가 정답인데 그 단어가 정답이 아닌 것이 들어가도 말이 되는 것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보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제품 결함은 토익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품 결함, 제품 결함. 그래서 우리가 product, 우리가 defect 또 같이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product defect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호 장비. 그래서 우리가 protection device 보호 장비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좀 내려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2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준 것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적는 거 이외에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만큼은 진짜 한글에서 영어, 영어에서 한글을 한영 영안이 다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좀 내려가면은 우리가 조립 라인 얘는 뭐 AC에 소위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조립 라인 해서 assembly 라인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좀 내려가서 시상식 쉽다 그치? awards ceremony 근데 많이 나와. 토익에서 시상식이 안 나온 경우는 없어 그쵸? 그래서 이제 IC도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무 협약해서 업무 협약해서 비즈니스 우리가 agreement도 같이 기억합니다. 업무 협약으로 아셨죠? 묶어서 알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 다음 또 암기하고 들어갈 것이 뭐냐면은 22쪽에 오른쪽을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을 딱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가 타당성 feasibility 가능성이죠. 그렇죠? feasibility 그 다음에 우리가 study 타당성 가능성 조사 그 다음에 분할 지급 이건 밑줄 할게요. installation 우리가 payment 밑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23쪽에서 업무 평가 performance 우리가 appraiser 밑줄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appraiser 그쵸? 암기하셔야 돼요. 자, 좋아요. 그 정도로 우선 먼저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안전 절차에서 우리가 safety 뭡니까? safety procedure 그쵸? procedure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가면은 시간 제약
근래 나왔죠? 시간 제약, 우리가 뭐 타임 우리가 constraint, 그죠? constraint. 에너지 별표 좀 잘 나왔으니까 다 중요합니다. 좋아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게 되면은 수도세 가지고요. 수도 사용에서 water usage가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명사에 관련된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요. 제 2탄으로는 뭐 할 거냐면은 8강부터는 이제 동사에 코 껴가지고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동사에 코 껴가지고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